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그러한 대화, 비핵화 대화에도 복귀하지 않고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도 우리가 사과받아야 되고 원상복구 받아야 되겠죠. 이산가족 상봉 해야죠.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무엇보다도 복귀해야죠. 그러한 것 하나 없이 단지 통신선 복원해놓고, 그것도 자기들이 자른 통신선 복원해놓고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의 미래는 없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렇게 내팽개치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더군다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미동맹, 한미연합전력 튼튼하면 북한의 핵이 무용지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한다면요, 대한민국의 안보에 미래는 없다. 그런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몇 달을 지켜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건지,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건지, 아니면 그도 아니면 정말로 종북 좌파이어서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인지, 여러분 합리적인 상식의 눈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관련 정세가 심각합니다.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7월 27일 날 북한이 통신선을 복원했어요. 제가 그때도 이렇게 다른 코너에서 지난주 금요일 코너였잖아요. 그때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다른 복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요, 드디어 북한의 속내가 나왔네요. 김여정 담화의 내용을 제가 약간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의미가 크다고 봐서요. 전체는 저희가 이렇게 화면에 올렸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어제 담화가 나왔는데, 통신선을 원래대로 회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정상회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김여정이 아주 건방진 소리를 해요. 나는 때일은 경솔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자기들이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이렇게 거만하게 정상회담 여론화되는 것이 경솔한 판단이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다루지 마라, 이렇게 하고서는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압박을 하고 있어요. 섣부른 억측과 근거 없는 해석은 도리어 실망만을 가져올 수 있다. 사실은 이게 자기들이 잘못하면은 자기들이 실망하는 건데, 왜 우리 보고 자꾸 실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면서 지난 3년간의 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자기의 견해가 10분 이해될 것이다 하면서 거만하게 통신선 복원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페이지.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이제 북한의 속내가 나오는 거죠. 이미 며칠 전부터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 간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 참, 자기들은 핵개발 다 하고 양욱 박사 이야기한 것처럼 재래식 전력, 그리고 지금 사이버는 한국을 제방 드나들시 계속 들어와 갖고서는 정보 빼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연합군사훈련 우리가 방어적 목적으로 하는 것도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규모나 형식에 대해서는 논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이라고 이렇게 점점점점. 야, 이것도 좀 독특한 김여정의 그 화법인데요. 근데 지금이 뭐가 반전의 시기예요? 사실 반전의 시기 아니에요. 북한은 계속해서 자력갱생하고 핵능력 개발해요. 반전의 시기는 뭐야? 문재인 정부 임기 이제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무언가 해봐야겠다는 것을 북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로 반전시키고 정상회담 같은 거 통해서 한국의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반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북한은요, 연초에 어떻게 했어요? 자력갱생하겠다, 전술핵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핵능력 강화하고 있고 자력갱생 추구하고 있습니다. 반전이라는 건요, 북한 사전에는 없어요. 그럼 어디에?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에 반전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반전의 시기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의지를 심히 해석시킨다, 뭐 연합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북남 관계의 앞길은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국이 될 것이다. 그건 뭐예요? 그러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통신선 또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8월에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놓는 거 아닌가는 자기들이 예의주시해서 보겠다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을 보면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차단하고 그 다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했는데 그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통신선 복원한 거 가지고 지금 뭐를 하려고 해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연기하려고 하는 북한의 셈법이에요. 그런데 걱정되는 거는요, 북한과 형식적인 대화라도 갖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심심치 않게 지금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가서 되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통신선하고 연합군사훈련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의 핵능력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고 재래식 전력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1994년에 우리가 제네바 합의를 위해서 그 당시에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그러한 대화, 비핵화 대화에도 복귀하지 않고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도 우리가 사과받아야 되고 원상복구 받아야 되겠죠. 이산가족 상봉 해야죠.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무엇보다도 복귀해야죠. 그러한 것 하나 없이 단지 통신선 복원해놓고 그것도 자기들이 자른 통신선 복원해놓고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의 미래는 없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정말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러한 목소리를요, 주변에 많이 전해주세요. 지금 의도를 갖고 지금 북한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정말로 남북 간에 친서가 교환됐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남북 간에 공감대가 있는 일이라면은요, 정말로 우리 정부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김여정의 이러한 서신이, 이러한 담화가 현실화된다고 하면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한 1, 2주 안에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것 같은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미래,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고요. 두 번째가 종전선언 이야기인데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남북관계는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남북기본합의서에 저희가 합의해 놓은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원칙적으로 국제법상 국가 대 국가가 합의하는 외교적 관행에 따르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기도 했었어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북한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부분, 반대로 북한이 한국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특수성인 거지, 이 관계는 국제관계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 개념 정의에 따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국제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에서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거는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째, 정부기관의 행위여야 해요. 그리고 둘째, 그것이 국제법상 불법행위여야 되는 불법행위의 구성 요건을 갖춰야 돼요. 정부기관의 행위, 북한 당국에서 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리고 폭파라는 것이 불법행위냐, 남북 간의 그 공동연락사무소 만들 때 합의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폭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국가 책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임을 북한이 져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 역시 국제법상 원칙에 따라서 어느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이 북한이 해야 될 책임 해제 행위냐? 첫째, 사과입니다. 사과. 사과는 정치적 행위인데 북한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과했을 경우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이런 것은 뭐 일반적으로 모욕을 했다거나 외교적인 결례를 했을 때는 사과 정도로 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재산권이 침해됐을 때는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손해배상이나 원상 복구입니다. 손해배상이라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금전적으로 갚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수백억이 소요가 됐거든요. 공동연락사무소 짓고 복원할 때. 그렇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비용을 북한이 배상하거나 또는 북한이 그것을 자기들의 돈을 지어서 복구를 하는 거죠. 새롭게 건물을 져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합의가 돼야지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을 해제했다, 이행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이것을 어물쩍 넘어가면은요, 이거는 뭐냐? 거꾸로 문재인 정부가 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거는요, 나중에 국정감사의 대상이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물을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 헌법소원 같은 거 하면은요, 국가 부작위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손실이 따랐어요. 여러분들의, 국민 여러분의 기본권까지 침해됐는지는 제가 평가하긴 이른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 문제를 풀 때 북한하고 회담하는 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상회담 같은 거 하고 뭐 평화가 왔다고 하면 뭐 대통령 지지율도 조금은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뭐 다음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국내 정치적인 계산 그렇게 하는 거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적어도 지켜야 될 기본적인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렇게 내팽개치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더군다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미동맹, 한미연합전력 튼튼하면 북한의 핵이 무용지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한다면요. 대한민국의 안보에 미래는 없다. 그런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몇 달을 지켜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건지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건지 아니면 그도 아니면 정말로 종북 좌파이어서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인지 여러분 합리적인 상식의 눈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요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비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점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